이제 마지막 이제 그 합격하실 분만 나온 거죠 지금. 네, 하여튼 그 하여튼 여기 앉아 계신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더 많이 합격해야 되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뭐 비가 좀 와야 되긴 와야 되는데 여튼간에 그 태풍 때문에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아마 뭐 저 바람 강도가 뭐 30인가 40척이니까 하여튼 일단 수업 끝나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하여튼 몸 조심해야 됩니다. 여튼간에 그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 꼭 몸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그 이 수업의 속도는 설마 태풍보다는 빨리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태풍보다는 천천히 나갈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시 전에는 무조건 끝납니다. 3시 전에 끝내니까 그 저번 주에 얘기했죠? 수업 2시 넘는다고 얘기했죠? 물론 여러분의 호응도가 높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괜히 근데 그 제가 딱 봤을 때 그 표정이 표정이 부드럽지 못하고 미간이 흔들리고 저기 하면 수업이 하여튼 늦게 끝날 수 있으니까 일부라도 밝게 웃어주시고 밝게 웃어야지만이 부지런히 진도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 계속 요새 지금 그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등기법 포기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자꾸만 질문하시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작년에 그 시험에 나온 그 수준으로 봐서는 절대 세법 그렇게 성적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 옛날에는 그 등기법 포기하고 지적 다 맞고 12개 맞고 세법 몇 개 맞아서 세법 한 12개 맞고 그래갖고 그냥 점수가 됐는데 요즘은 세법 10개 이상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이 등기법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청주에 어떤 분은 본인이 합격하시고 떡 사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등기는 친해지 않아갖고 등기는 다 포기하고 아예 등기법 공부하는 시간에 지적하고 세법 봐갖고 24개를 맞고 넘겼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고 공법도 50점 맞았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합격해서 충분히 시험에 합격했는데 등기법을 1번을 찍었더니 한 개만 했답니다. 한 개. 몇 번 찍었더니 1번 찍었더니. 그죠? 그래서 하여튼 등기법 요즘은 등기법 만약에 포기해서는 합격 못합니다. 합격 못하니까 절대 괜히 어설프게 다 해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중요한 거 있죠? 그 별표라는 된 것만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그것만 계속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요한 거 공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 있다. 공유지분 용익물권 없다. 자, 하여튼 공동 단독 직권 촉탁 있죠? 그거 신청하고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거부터 기본적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유효하냐 무효냐 있죠? 그거 보자는 게 그거. 구분 건물 어려우면 뭐래도 일단 대지권 나오고 건물만 나오면 뭐하고 뭐 못하고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하고 가능한 게 뭐라고 건물은 전세권이고 땅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있죠? 그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뜻등기 나오면 어디다 한다고? 사학내내 한다고. 어디 하는 거라고? 사학내는 거라고.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청 적격 보고 각하사유 보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있죠?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도 많으니까 그거라도 볼 수 있도록 괜히 다 봐갖고 어설프게 봐갖고 헤매지 마시고 그거라도 꼭 봐갖고 그거라도 잘 찍자는 게 그거 찍고 그거 확실히 맞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밀어서 이렇게 절대 1번 밀지 마시고 어느 쪽으로 3-4번 쪽으로 밀어갖고 몇 개라도 한 2-3개라도 좀 건져갖고 소정의 목표 그래서 최소한 등기법 못하신 분이라도 한 5-6개는 맞아갖고 지적 10개 맞고 등기법 한 5-6개 맞으면 15개 정도 맞으면 세법에서 몇 개 맞고 한 8-9개 정도 있죠? 그렇게 맞아서 한 60점으로 가자 60점으로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지. 그리고 왜냐면 추세가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아요. 요즘 추세는 높게 나오지 않으니까 국가정책의 뜻을 잘 이해해 두시고
하여튼 뭐예요. 가까스로 몇 점대로 60점대로 합격하는 게 그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일 아름다운 점수가 뭐냐면 딱점이라고 나 합격하고 뒤에 뭐예요. 내가 합격하고 문 닫는 거야.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천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거 부지런히 쉬는 시간마다 물으셔갖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수업하다가 좀 피곤해서 졸더라도 별표하라면 꼭 별표하는 거 하고 주무시고 자 하여튼 별표한 것만 봅니다. 등기법은. 자 진도 나갑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자 196까지 했죠. 오늘 198부터 할 참이죠. 네 198페이지 제3자에 의한 신청입니다. 뭐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25번 문제를 보면 갑이 을에게 자기 부동산을 뭐한 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그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다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갑을 죽일 수도 있고 뭐예요 을을 죽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누가 죽으면 갑이 죽으면 뭐예요 갑의 자식 병하고 을하고 공동을 하고 만약에 을이 사망하시면 을의 자식 정하고 누가하고 이거 갑하고 공동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한다? 포괄 승계인의 등기인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공동인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공동인청이 뭐예요? 시험 문제에 주로 등장하는 게 자 유증하고 뭐예요? 이렇게 포괄 승계인의 등기인청하고 권리변경 있죠? 권리변경 이 세 가지가 공동인청으로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 매매를 위한 이전 등기가 공동이다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예요 공동으로 만약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대표님께 뭐라고 유증 자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그다음에 자 우리가 뭐예요 자 권리 변경 있죠 전세권의 증감 전세권의 전세금의 증감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채권에게 증가 감소라든가 그게 권리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관련된 문제가 뭐예요 공동이라면 모두 내야 되고 인감명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되고 등기별 정보도 내야 되죠. 이제 그런 생각을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또 이제 포괄승계는 등기인청이니까 자 이 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 그다음에 누가 병이란 사람과 뭐예요 갑이 사망하시면 병이 을하고 등기하죠. 그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이다 이게 갑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병이란 사람이 신청서에 항상 뭐예요 등기인청은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의무자가 자식 병이고 권리자가 을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하고 신청서상의 의무자가 서로 뭐예요 다르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해서 이 등기를 뭐예요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그럼 항상 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기 항상 답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공동 아니면 각하 사유가 아니다. 그게 항상 기본적인 답이야.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답은 뭐라고 각하한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이다 하면 틀리니까 그 두 개를 찾아라는 게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는 뭐예요 뭐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각하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 얘기에 지금 뭐 하면 틀린다고 각하지 말라는 게요.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1번이 답이 아니면 2번에 뭐라고 써있으니까 공동이라고 써있죠. 그래요 이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답이에요. 문제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 유형을 뭐예요 항상 시험 문제는 우리 등기법은 자 문제 나왔던 문제들이 자 돌고 돌아서 뭐예요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뭐예요 내용을 내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상속증명서면이 뭐예요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고 상속증명서면이 가족관계 등록부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뭐예요 매매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자 공동임으로 뭘 첨부한다고 등기표 정보 첨부한다 써있죠. 그래서 항상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채권자 대인데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채권자 대인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본 적이 없어요.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민법에서 나오는 문제지 등기법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건 참고로 봅니다. 1번이 왜 답이냐면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권을 다시 대위할 수 있어요. 이거 있으니까 1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나오죠. 자,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만약에 이전 등기를 해오면, 자, 누가 그 채권자가 그 등기부서에 뭐예요? 뭐 가압류 돈 빌려준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가 이전 등기 해와야지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뭐예요? 권리자가 하는 등기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거,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 없는 거라고 해서는 만약에 뭐예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류가 있으면, 자, 누가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여기 뭐예요? 가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등기부에는 뭐로 돼 있고 등기부에는 답으로 돼 있고 어디에는 대장에는 뭐로 돼 있다? 대장에는 뭐예요? 자, 이렇게 답이 뭐로 고쳤다? 대로 고칩니다. 그러면 절대 이 대장에 표시하고 등기부에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 뭐예요? 자, 이 A가 뭐예요? A가 소송을 해서 법원에 촉탁해서 가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압류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가압류를 받지 않으면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데 갑이 알아서 뭐예요?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의 그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는 것을 이 갑이 알아서 이렇게 대로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건 당연히 누가 A란 사람이 누구를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대위하는 거야. 이게 대로 바꿔야죠? 그래서 법원에 촉탁해서 가압류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누구? A라고 하는 채무자의 권리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뭐예요? 영향이 없는 등기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다. 영향이 없는 등기를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같은 것이다.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정 청구권을 갖지 않는 무엇도 일반금, 자, 일반금 뭐예요? 일반금, 자, 일반금전 채권자 얘기 나오죠? 방금 이거예요. 자, 누가 A가 돈 빌려주는 일반금전 채권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이를 수리한다. 써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무슨 판결을? 갑은 을 앞으로 을은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뭐예요? 이행하라 라고 뭐예요? 판결을 받았으면 이 갑이라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서 을 앞으로 뭐 해주고 이전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를 대의로 해야겠죠? 그러면 이 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부터 먼저 하고 갑에서 을로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을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뭐예요? 나중에 해도 되지 이걸 꼭 뭐 할 필요는 없다.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대인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뭐 한 사람? 직접 간 사람. 뭐 한 사람? 등기소에 뭐예요? 직접 가거나 돈 주고 법무사 시키면 직접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채권자 대의에서 등기를 했다든가 아니 뭐예요? 아니면 법원에 촉탁이 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죠? 그 사람은 등기소에 간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뭘 만들어준다고? 등기가 완료됐다는 등기 뭐예요? 완료 무엇을 통지서를 보내주는 것이지 절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게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항상 등기필 정보는 언제만 작성한다고? 등기소에 뭐 한 사람? 직접 와서 뭐예요? 등기를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자, 그렇지 않은데,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법원의 뭐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자, 이 가압류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뭘 기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가압류라고 하는 걸 기재하기 위해서 이 직권으로 뭐예요? 갑 앞으로 이렇게 직권으로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줬죠?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이 돈을 갚고 채무를 이행하고 법원에 뭐예요? 법원에 가압류 취소 뭐예요? 취소. 자,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뭐예요? 신청해서
이 촉탁으로 가압류가 맞춰되죠. 갑이란 사람이 이제 집을 하루 팔아먹어야 되죠. 이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되는지 등기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직접 등기소에 온 사람이 아니니까 아까 뭐 준다 그랬어요. 이거 이 사람한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제목이 직접 간 사람은, 직접 신청한 사람은 뭐예요? 등기필 정보. 직접 안 간 사람은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작성한다. 자, 참고로 봅니다. 지금 이거는 민법 문제를 푼 거예요. 민법 문제 푼 거니까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1페이지 29번 문제도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 등기법에, 자 등기법에 이 대의로 등기할 수 있는 거, 대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냐면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뭐냐면 최구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최구라는 아이의 새로운 수건을 자 최고의 신수건을 뭐예요? 대위하라. 그래서 우리 등기법이 정하는 뭐예요? 대위로 등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 중에 채가 뭐라고? 방금 우리가 본 대로 뭐예요? 채권자 대위고, 구가 뭐겠어요? 등기법에서 구자 나오는 게 뭐 있어요? 구분거물뿐이 없지. 난 여러분 보면 되게 가슴이 찡해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딸랑 구자 나오는 거 구분거물하고 구분지상권 2개뿐이 없는데, 구자 갖고 고민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구자 나오면 뭐 뿐이 없다고. 구분거물하고 구분지상권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분거물 얘기 나오게 되면, 자 구분건물의 대인청은 자 이 기억합니다. 요번에 법무사 문제하고 법원 쪽 문제에서 법무사 문제는 뭐예요? 법무사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일부 구분건물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플러스 뭐예요? 나머지 구분건물에 뭐예요? 무슨 등기를, 이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하라 했죠? 표시 등기를. 근데 보존 등기를 동시에 했다. 그래서 틀렸어요. 법원직도 뭐예요? 법원직도 구분 문제 자 표시가 아니라 권리 나오면 틀립니다. 항상 뭐예요? 이렇게 자 어디에 이 구분 건물, 이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4개 있으면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각자의 자기 구분 건물 표제부하고 각굴구 이렇게 뭐예요? 일괄료로 신청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다고 뭐예요? 표시해 줘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일부 구분 건물에 네 것만 뭐하면 보존 등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게, 무슨 오해를 하는데, 이 땅 위에 건물이 몇 개만 있다고, 하나만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네 것만 뭐 하려면 보존 등기 하려면 나머지 건물에 보존 등기가 아니라 나머지 건물에 뭐예요? 뭐래도 만들어 놓자는 게니까 표제부래도 만들어 놓자니, 표제부래도 항상 무슨 등기를, 표시 등기를 대위라는 게 표시 등기. 그러면 신자는 뭐겠어요? 신탁등기 대인청. 누가 수탁자가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일이 생겨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위탁자가 누구를 대의한다는 얘기예요? 수탁자를 대의한다는 얘기고, 숫자가 뭐라고? 수용에 의한 뭐예요? 수용에 의한 대인청 얘기입니다. 수용에 의한 대인청. 그럼 수용에 의한 대인청은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수용에 의한 대인청은 자 누가 기업자가 자 토지를 뭐 하는데 수용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다. 이게 사망. 이 사망하시면 을이라고 하는 자식한테 보상금을 다 주고 뭐예요? 수용을 해와야 되죠? 근데 절대 우리나라는 등기부상 자 이렇게 뭐예요? 의무자가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사망하신 다음 뭐예요? 밑으로는 유증이라든가 아까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하는 것만 뭐만 들어온다고? 공동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만 이것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만 들어오니까 뭐 한다든가 단도로 한다든가 촉탁으로 한다든가 등기관이 직권한다든가 이런 건 등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수용을 원유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병 앞으로 기업자 앞으로 등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수용은 뭐니까 단도관이면 뭐니까 촉탁이니까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무슨 등기를 거쳐 들어와야 돼요. 자, 이 갑이 들어가시면 을이라고 하는 자식 앞으로 무슨 등기가 들어와야 돼요. 상속 등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수용을 원유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야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맞추면 이 상속 등기를 뭐예요? 안 하면 등기를 못 해오죠. 그러니까 이 상속 등기 말싸면 돼야 안 돼 이거. 말싸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맞추면 뭐하고 뭐 빼놓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무슨 등기 빼놓고는 상속 등기 빼놓고는 뭐예요? 직권 말소하라는 게 말소 대상이 아니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다. 지역권하고 뭐라고 상속 등기를 뭐 하면 안 된다고 말싸면 안 된다니죠.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등기부 이렇게 창실하게 등기부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저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나한테 수업 듣고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으니까 잘 들으시고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알려줘 이런 거를 그냥 얘기하고 끝내지. 동영상을 다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있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잘 듣고 외우라는 것만 외우라는 게요. 괜히 쓸데없이 막 눌러가면서 보지 말고 보라는 것만 잘 보라는 게 보라는 거. 자, 뭐 맞히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맞히면 뭐 빼놓고는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 빼놓고는 상속 등기 빼놓고 말소하라. 말소 대상이 아닌 게 두 가지다. 그 두 가지가 외우자는 게 뭐하고 수용자 이 상속 등기하고 뭐예요? 지역권은 뭐가 아니라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니까. 이거 말씀은 무슨 등기를 못 해오는데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를 못 해오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라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대인청이다. 뭐에 관한 대인청이라고? 건물에 관한 대인청이다. 토지하고 뭐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만약에 다르다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서 누가 건물이 만약에 뭐가 됐으면 멸실 돼서 건물 소유권자가 1개월 이내 안 하면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건물 소유권자를 대위해서 뭐 할 수 있다?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몇 가지 대의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5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는 하자. 이해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02페이지 뭐예요? 30번 뭐라고? 대리인에 대한 등기인청 얘기 나오죠? 대리인에 대한 등기인청.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뭐하고 그 동그라미 3번에 자기 계약과 뭐예요? 쌍방 대리가 뭐가 된다는 게 이거 허용된다. 뭐가 허용된다고?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가 뭐예요?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뭐는 허용되지 않고 의사 표시에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등기 신청에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뭐예요? 허용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여기 1번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도 방문 신청일 때는 전자 신청이 아니라면 대리해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리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뭐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행위 능력 필요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등기 신청에 대리권이 없는 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우 잘했어요. 유효권 공부할 때 자 인감명의 위조가 됐다든가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대가 사익감으로 뭐예요?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우리가 적정 얘기죠?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할 때 그 사단, 재단 명의로 하는 것이지 대표자, 관리자 명의로 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자, 관리자가 자기 명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 관리자는 뭐만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신청만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4페이지입니다. 자 204페이지는 뭐예요? 신청서하고 플러스 뭐라고? 첨부서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 자 등기는 뭐예요? 개인이 국가기관에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 하다못해 뭐예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인감명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띨래도 항상 뭐예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근데 주민등록 등본을 하도 많이 띄니까 신분증 제시하는 게 뭘 작성하는 거나 신청서 작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뭘 맺으면 매매 계약을 만약에 맺었다 하게 되면 항상 어디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작성한다고? 신청서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
다른 말로 우리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을 두 가지로 구별하기 때문에 전자 신청하려면 신청 정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뭐예요? 방문 신청할 때는 뭐라고도 얘기하고 신청서라고도 얘기하고 표현을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내용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 필요적 사항이라고 얘기해요. 필요적. 반드시 안 쓰면 등기를 뭐예요? 받지 않는 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 때만 두 사람 사이에 원인의 약정 특이하게 있을 때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중 뭐예요? 어쩌다 한번 나오면 다음 중 필요적 대상이 아니고 하게 되면 임의적 사항이니까 임의적 사항은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약정이란 말하고 뭐가 붙는다는 게 이거 특약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공임을 불분할 특약, 환매 특약 뭐예요? 권리소멸의 약정 있죠? 그게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신청서에 이 부동산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원인을 쓰고 등기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의무자라고 하는 갑이라는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뭐예요? 주소 쓰고 인감도장 찍죠? 예, 권리자라는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도장 찍습니다. 물론 이 도장은 인감도장은 아니에요. 아무 도장이나 찍어도 돼요. 그러면 이 신청서 앞면이나 뒷면에 쓴 내용이 그죠? 이 신청서나 앞면이나 뒷면에 쓴 내용에 그 내용에 뭐예요? 그 내용에 맞게끔 자 거기에 관련된 뭐예요? 첨부서면을 여기에 맞게끔 첨부서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원인이 뭐라고 2000몇 년도 18년도 뭐예요? 8월 23일 매매라고 썼으면 매매가 원인이라 썼으니까 뒤에는 뭐예요?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에 관련된 거 신청서에 쓴 내용과 뭐예요? 같은 내용의 각종 뭐예요? 서류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각할 수 있죠? 각하를 하게 되면 뭐는 이 첨부서면은 돌려주지만 뭐는 이 신청서는 뭐에 관련된 등기를 각하했다고 이 서류를 뭐 해야 되니까 등기소에 철회해야 되니까 항상 뭐예요? 자, 뭐에 관련된 신청서에 쓴 내용과 관련된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자, 매매라는 등기 원인 이 등기 원인이 뭐라면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이 원인의 뭐예요? 원인을 증명하는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뭐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뭘 내라는 얘기니까 서류를 내라.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 등기 원인 정보다 이게. 그럼 만약에 여기다 매매라 쓰고 여기가 증여계약서예요. 이 증여계약서는 이 등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안 받겠다 이게요. 뭐라고? 매매라고 됐으면 무슨 계약서를 내야 되는 거 이거? 매매계약서를 내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자 등기관이 등기를 받으면 자 이 등기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뭐예요? 부동산 표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뭘 찾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찾아야 되니까 부동산은 항상 뭐예요? 우리는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니까 그 소재지를 그 부동산 등기부를 찾기 위해서는 꼭 부동산 표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기부를 찾아서 찾아놓고 여기다 뭐예요? 이 신청서를 보고 뭐 하려면 등기부에 쓰려면 이렇게 이전 등기 쓰려면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라고 써 있으니까 뭐예요? 매매라고 쓰려면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게 진짜 매매인지 두 사람이 진짜 뭘 했는지 매매 계약을 맺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에 관련돼서 등기에 관련돼서 이 신청서에 맞는 내용을 이제 붙여라는 게.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 맞추면 등기소에서 뭘 받았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았죠? 이 등기필 정보에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에는 이 번호가 당연히 뭐예요? 접수번호라고 하는 거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번호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갑구나 을구의 순위를 비교할 때 필요한 게 접수번호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 고유번호가 있고 이 스티커 띄워보면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가 50개 중에 이 세 가지 번호를 뭐예요? 세 가지 번호를 어디에다가 이 신청서 뒷면에 씁니다. 그러면 자 등기관은 뭐예요? 그 번호를 확인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뭐라고 자 집을 팔 의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확인해.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자 누구는
의무자는 무슨 번호를 제공해야 된다고? 등기필 정보에 있는 뭐예요? 번호 3가지를 제공해야 된다니까. 번호 3가지를. 그 다음에 의무자는 인감용을 찍었으니까 주민센터 가서 뭘 떼다가 인감용을 떼다가 붙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뭘 확인해보고 인감증명 도장을 확인해보고 자, 이 갑이란 사람의 의사가 맞구나, 집을 팔 의사가 맞구나 라고 생각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가 무슨 등기니까? 진짜 등기니까 자, 무엇을? 진정성을 확보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은 이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특히 뭐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이 등기의 진정한 등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역할을 하니까 시험 문제 뭐예요? 시험 문제 옛날에는 매년 나오다가 언제 위부터 13회, 이 14회 때부터는 뭐예요? 뜨면 안 나오더라는 게요. 왜? 이제 시험 문제 무게중심이 어디로? 각종 권리로 옮겨가는 바람에 이제 자, 그게 뭐 10박혔는데 그래도 뭐예요? 뭘 봐야 돼 이거? 인감증명은 보고 가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 인감증명 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자,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204페이지에 3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무엇을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써 있습니다. 그럼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그 3번의 토지대장 정보는 토지대장 얘기인데 토지대장은 자, 첨부할 서면이지 어디에다가 신청서에 써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서에 써야 될 내용은 거기 지목이나 소재 지문 이런 거 쓰더라도 무엇을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은 첨부 서면이지 뭐예요? 기재사항이 아니니까 3번이 답이고 자, 33번에 뭐예요? 필요적 정보 사용의 내용이 아닌 거 써있죠? 내용이 아닌 거 했을 때 거기 5번에 뭐라고? 약정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임의적이다. 뭐가 나오면 임의적이라고?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임의적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뭐예요? 각종 권리할 때 또 문제가 나오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답이 뭐냐면 이 존속기간 있죠? 무조건 자,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 맨 뒤에 내용이 막 무슨 뭐 근저당권이 무슨 막 4개 나와요.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답이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존속기간이 답이에요. 뭐가 답이라고?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이니까 존속기간은 뭐예요? 반드시 등기부에 신청서에도 안 쓰고 등기부에도 뭐예요?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다면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의 지료 나오죠? 자, 왜 2달마다 한 번씩 민법할 때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임차권의 차이면 뭐라고? 요소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차이면 필요적이지만 지료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필요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 나올 때 민법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없이 차임 없는 뭐예요? 차임 없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설정 등기는 가능하나 이렇게 나오죠? 뭐가 없는 임차권 등기? 차임 없는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이게요. 왜? 이 차임은 뭐라고? 필요적이니까 안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쓰면 안 된다. 뭐로 나오면 틀린 말이라고? 차임 없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뭐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차임이 없는 게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거 맞는 얘기야. 왜? 임차 보증금 뭐라고? 임의적이니까. 근데 아직도 뭐라고? 임차 보증금이 없는 나오면 돈도 안 내고 살아? 이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필요적이냐 뭐예요? 임의적이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 기억합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자, 차임은 필요적이지만 지료는 뭐라고? 임의적이다 라고 이렇게 자, 이해를 해 두시고 33번은 뭐예요? 약정은 임의적이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그 206페이지 35번에 등기인청 정보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뭐예요? 틀린 거 돼서 자, 한번 참고로 풀어봅니다. 뭐라 나왔어요? 동일 등기소에 관할래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라고? 부동산이 3개가 있다. 부동산이 3개가 있는데 자, 뭐가 이 3개가 다 어디
광주광역시에 있고, 그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등기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매매라는 등기 원인이 같아요. 하나는 매매고, 하나는 증여고, 하나는 상속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매매고, 그 다음에 이전등기라는 등기 목적이 같아. 하나는 이전등기가 목적이고, 하나는 저당권 설정등기가 아니라 다 뭐라고 이거 소유권 이전등기가 목적이다. 아니죠. 그러면 원래 원칙은 뭐예요? 부동산 하나마다 신청서를 몇 장을 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뭐예요? 자, 관할등기소가 같고 원인이 같고 뭐예요? 목적이 같으면 자, 이렇게 하나의 신청서에 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세 개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게 1번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을 자, 보면 3번을 먼저 읽어보면 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예요? 첨부서면이 뒤에 붙이죠? 첨부서면이 뒤에 붙으면 자, 이것을 뭐예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신청서를 뭐야? 앞장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 뭐 합니다, 이게? 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뭐라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원직 같은 데 보면 그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기소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을 꼽아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도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자, 그 취득세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그 취득세 영수증도 과연 뭐예요? 뒤에 붙이면 영수증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갖고 간일할까?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돼, 안 돼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법원직에 그건 간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필요 없으니까 여튼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법원직에서 올해도 한번 나왔는 게 참고로 보자는 게 뭘 참고로 봐야 되냐면 이게 간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 중에 뭐예요?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왜? 10명인데 10명이 다 찍으면 뭐예요? 복잡하잖아, 지금. 대표자 한 사람 하면 된다니죠. 근데 정정간이는 무슨 간이는 정정간이는 고치는 간이 있죠? 그럼 이 내용을 뭘 고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전원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뭐라 했어요? 신청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수인 경우에 신청 정보를 뭐 할 때는 정정할 때 있죠? 정정할 때는 거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게요. 왜? 뭘 고치는지 알아야 되니까 거기 1인이 아니라 뭐라고 전원이 해야 한다. 왜? 거기 동그라미 3번에는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은 간이해야 되는데 권리자가 의무자가 모일 때는 다수일 때는 자 뭐예요? 간인의 뭐예요? 실효성을 위해서 그 중에 누가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게요. 근데 무슨 간이는 정정간이는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된다.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게 요번에 이제 법원 쪽 문제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래도 그 동그라미 2번이라도 한번 참고로 보고 합니다. 참고로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임의적 정보 내용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등기 원인 증서에 임의적 정보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가 있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등기 원인의 자 약정,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 원인에 임차 보증금에 약정이 있다면 그걸 뭐에 써야 된다. 그런 개념에 지금. 자, 임의적 사항은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쓴다니까.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제단이 신청할 때는 대표자 관리자의 뭐예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뭐예요? 자, 신청 정보에 제공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등기를 마치면 대장소관청으로 뭐예요? 보내줘야 되죠? 그 우리가 법인은 법인세가 있지만 비법인은 뭐가 없어요? 비법인세가 없어요. 그 세금 누구한테 걷어야 돼요? 대표자한테 보내줘야 되죠?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주려면 대표자의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주소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 35번 문제는 뭐만 신경 써보자고 동그라미 2번만 한번 참고로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은 등기인청지 서명이 허용되는 자 그런데 문제 내용을 바꿔보면 다음 중 뭐예요? 인감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기 그 얘기입니다. 인감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기는 자 등기는 뭐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그게 서명만 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일단 1번에 자 아버지 남겨주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했으면 상속인 전원에 뭘 내야 돼요? 인감명을 첨부합니다. 근데 이번에 의무자가 저당권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그 확인 정보 나오죠? 확인 정보 나오면 확인이니까 인이 보이죠? 뭘 내야 된다고? 인감명 냅니다. 확인, 인감명 냅니다.
근데 뭐하고 비교할 때 2번하고 뭐예요? 5번하고 비교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그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그 사람은 인감료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뭐만 내면 되니까 등기빌 정보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2번하고 5번하고 비교할 때 2번은 뭘 등기빌 정보를 대신해서 분실해서 자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하니까 인감료 내야 되지만 5번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뭘 안 내는 게 인감료 안 내는 게 원칙이다. 근데 거기 3번에 소유권의 등기명의 의무자로서 등기할 때 내야 되고 4번에 뭐예요? 가등기명인 소유권의 가등기명인이 가등기 말세도 내야 되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예요? 뭘 내니까 인감료를 내야 되니까 뭐예요? 서명하면 안 되고 5번은 뭘 안 되니까 인감료 안 되니까 뭐예요? 뭐만 해도 된다? 사인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자 37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 원인 증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뭐가 살아있으니까 거민제도가 살아있으니까 뭐가 살아있다고? 거민제도가 살아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거민에 대해서 이해만 하자. 그래서 거민에 대해서 뭐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자 뭐 외우자고? 개판 소유는 무슨 소유는? 개판 소유는 뭐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 거민 받으니까 계약에 의한 이전등기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할 때 뭘 받으라고 이거? 거민 받습니다.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뭐 하는 게 원칙이라? 거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만약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뭐예요? 현재 자 이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디에서 자 서구 쌍촌동에 있는 주민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취득세를 조금 내려고 그래요.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뭐예요? 계약서를 작성하더라. 그게 다운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다운계약서를 자주 쓰니까 어디 들려서 서구청 들려갖고 검사받고 뭘 받아가라는 게니까 도장 받아가라. 이게 무슨 제도예요? 거민제도입니다. 그걸 계속 실체했는데도 그래도 다운계약서를 쓰니까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를 낼 때는 자 실거래 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받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몇 년도? 2018년도에 자 누가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등기 뭐예요? 원인이 뭐라고? 등기 원인이 매매고 그 다음에 등기 뭐예요? 원인 뭐라고? 이 증서가 등기 원인 되는 증서가 자 두 사람이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했다면 이 매매 계약서가 뭐란 얘기니까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 왜? 이 매매 계약서는 모두 써 있고 두 사람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맺은 계약 날짜도 있고 왜? 계약 날짜가 뭐예요? 나중에 등기할 때 이 여기 뭐예요? 이 원인 날짜가 계약 날짜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 계약금 언제 계약서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마지막 잔금 언제 주겠다 이런 거 다 써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잔금 날짜까지. 근데 이 매매 계약을 맺으니까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등기를 안 해줘서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뭐예요? 자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라고 해서 단독으로 뭘 받았다는 게 이거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소송하면서 이 판결서에는 판결서 주문에는 뭐예요? 주문에는 두 사람이 몇 월 며칠 만났고 자 누가 을이 갑한테 계약금 얼마 주고 중도금 얼마 준다 그런 내용이 다 어디 써 있어요 지금 판결서에 써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어디 써 있다는 게니까 판결서에 다 써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판결서가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원인증서가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등기 목적이 무슨 등기라는 얘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절대 이전 등기가 아닌 말소 등기 한다든가 가등기를 한다든가 그럼 뭐예요? 거민 받아 안 받아 이거 거민도 안 받고 자 실거래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적이 뭐 할 때만 이전 등기 할 때만 뭐예요? 실거래 금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뭐라고?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만 뭐예요? 부동산 뭘 내라는 게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뭐예요? 자 서구청 가서 받아서 등기소 가라는 게요. 근데 뭐예요? 이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 아니라 뭐일 때는 판결서일 때는 뭘 받아야 된다는 게니까 거민 받는 게 원칙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거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예외가 이제 뭐예요? 예외가 자, 그 거래 신고 필증을 받는다든가 자, 토지 거래 허가서를 받으면 뭘 받은 걸로 보겠다는 게니까 거미를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요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라고? 원인이 뭐라고? 계약이야, 계약. 거미는 뭐라고? 계약이다, 계약. 계약에서 뭐 할 때 이거 이전 등기할 때 거미 받는 게 원칙이다 아니죠. 근데 예외가 뭘 첨부하면 거래 신고 필증과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서를 내면 뭘 받은 걸로 보겠다? 거미를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예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전 등기니까 이게 이전 등기 하는 거니까 자, 가등기나 뭐예요? 말소 등기 할 때는 거미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안 받는다는 게요. 그럼 여러분 이 계약이 그럼 여러분 계약이 아닌 거는 거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계약이 아닌 거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상속이겠지. 상속 수용이야. 그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상속 아니면 수용 아니면 또 뭐예요? 진전명의 회복. 그다음에 취득시효. 그죠? 아, 그 경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계약이 아니라니까. 그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탁으로 이전는 게 신탁은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이에요. 생각하지 말어. 지금 금방 상속하고 지금 금방 뭐예요? 상속하고 수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다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무슨 얘기 이해하죠? 자, 만약에 부부가 이혼하기로 약정을 했어. 부부 이혼의 약정에서 뭐예요? 자, 공유물 분할하죠? 분할해서 이전등기 하죠? 약정하고. 그럼 그것도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니까 무조건 약정 특약 다 계약이라니까. 그럼 만약에 판매권자가 판매권을 실행해서 이전등기 해와요. 그거 뭐예요? 거미 받아 안 받아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거미 받는다니까. 판매도 계약이라니까. 무조건 뭐라고? 그냥 머릿속에 상속하고 수용하고 진정명의 회복하고 취득시효 있죠? 그렇게 몇 개 아는 것만 그것만 뭐예요? 가등기 하는 거 그것만 거미 받지 않지. 나머지 다 뭐 받는다고? 거미 받는다고. 특히 뭘 암기해야 돼? 요새 법원직에서 잘 나오는 문제가 신탁이에요. 무조건 신탁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미 받습니다. 신탁은 뭐라고? 거미 꼭 받아요. 신탁 꼭 거미 받는다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뭐예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거미 받는 게 원칙이에요. 네, 동그라미 2번에 뭐하고 뭐가 예외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토지 거래 허가서. 그죠? 그거는 뭐예요? 예입니다. 거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은 것으로 본다.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원인 증명 서면이 처음부터 없을 때는 안 내도 돼요. 법무사의 확인 서면에 가름하는 것은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을 때이기다. 뭐가 분실했을 때라고? 등기필 정보가 분실했을 때이기다. 그 다음에 4번의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 판결서일 때는 이 판결서에 개판 소위 개판 판결서에 뭘 받아야 돼요? 거민을 받는다. 그 다음에 5번에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뭐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어디에다가 신청서에는 매매라고 쓰고 증여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당연히 뭐라고? 각하 대상이 된다. 맞는 얘기다. 자, 넘기세요. 자, 38번은 별표합니다. 오래간만에 별표합니다. 오래간만에 별표하니까 자, 별표해 두시고 별표해 주시고 거민에 관해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옳은 건데 1번 왜 틀렸어요? 판결서에도 뭘 받아야 돼요? 거민 받아야죠? 그래요. 여기 무허가 건물 2번에 무허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미등기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양계약서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냐면 분양한다는 것은 건설회사가 뭐예요? 아파트 지구 보존 등기 맞추고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 이전 등기 해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 등기 했으니까 분양계약을 맺고 이전 등기 하는 거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거미 받아야 되겠지. 그죠? 그게 분양계약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무허가 건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너 빨리 뭐예요? 무허가 건물에서 뭐하고 사용승인 받고 보존등기 맞추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전등기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슨 단어를 보고 무허가 건물이라는 단어를 보고 뭐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허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가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뭘 받으라고?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고 자, 경매 매각 나오죠? 공매 나오죠?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계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할 때 검이 받는 거지 절대 뭐라고 계약이 아닌 거 검이 받지 않고 가등기도 검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 말소 등기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검유를 받지 않습니다. 항상 요건은 항상 뭐라고? 앞에는 뭐예요? 계약이고 뒤에는 뭐라고? 이전 등기지. 가등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말소 등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검이 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동일지번상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일괄 연등기할 경우 있죠?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받는 건 아니다. 뭘 첨부하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게 되면 뭘 받은 걸로 검인받은 걸로 보겠다.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자 39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할 경우에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래서 내년도 2006년 1월 1일 이전 동그랍니다. 이전 동그라미.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됐어요? 검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요로 등기하지 않고 뭘 받는다고? 검인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가요로 등기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적으로 이 원인 증서를 뭐로 냈을 때 매매 계약서로 냈을 때 내는 것이지 아무리 2006년 1월 1일 이후라도 아무리 매매를 맺더라도 원인 증서가 뭐라면 판결서라면 판결서에 뭘 받아야 되는 거 이거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검인 받는 제도 검인 제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원인이 뭐라 하더라도 매매라 하더라도 원인 증서가 뭐라면 판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닐 때는 뭐하지 않아요? 거래가요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고필지상에 부동산이 몇 개? 한 개인 경우에는 자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를 하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공할 필요 없다. 그게 답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필지상에 이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것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반드시 뭘 내야 돼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신청 착오가 있을 때 등기된 매매 목록을 뭐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뭐예요? 고칠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실거래 금액을 잘못 썼다면 그걸 뭐 할 수 있다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수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5번에 원인 증서와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 거래라고 인정했을 때는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니까 각한다. 뭐 한다고? 각한다 하는 게요. 자 그래서 꼭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답이라도 기억합니다.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뭘 작성한다고?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1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도 아니죠.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걸 기본으로 한다고? 의무자가 내는 걸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의무자가.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내는 걸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무자가 없는 뭐라면 단독 신청이라면 의무자가 없는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면 이렇게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면 자 단독 신청이라면 뭘 제공할 필요 없다는 게 이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당연히 뭐라고? 공동으로 한다면 뭘 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공동이 뭐라 했어요? 유증, 사인 증여 뭐예요? 자 이렇게 뭐라고? 사인 증여, 유증. 그 다음에 포괄 뭐예요?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그 다음에 자 권리 무슨 등기? 권리 변경 등기라 했죠? 그 단독 외워라 했어요. 뭐라고?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신탁 등기 해놓지. 그래서 이게 단독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등기세 권리 그 등기필 정보라든가 옛날에 집을 샀으면 등기필증. 자 뭐 했으면 현재 뭐예요? 요즘 샀으면 등기필 정보니까 제공하는 게 몇 개냐 물어봤을 때 거기 상속 판결 자 단독이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토지의 분할 등기는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바뀌죠? 그게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5번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니까.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그건 안 해요도 공동이고. 그 다음에 거기 관공서 촉탁 안 내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단독이라 써 있고. 근데 승소한 의무자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단독이라 하더라도 승소한 의무자니까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승무는 내나 뭐 기억해 보자고. 승무는 내나 누구는 보상부 명판과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제공하지 않는다. 이 등기별 정보가 뭐였으면 몇이 됐으면 자 재교부도 안 되고 보증서 대조도 없고 딱 몇 가지라 해서 세 가지 뭐라고 증, 인, 석을 뭐하라고 조소하라. 증이 뭐예요? 공증부번. 자 누가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이 아니라면 공증부번을 받고 의무자격 작성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라면 5만원 주고 여기 7만원이지 요새는. 확인정보 있죠? 확인정보 작성해서 내고. 아니면 뭐예요? 바쁘지 않으시면 등기소에 뭐라고 직접 출석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누가 앞에 가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뭘 작성하라고 확인 조서 작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에 문제가 나오면 인감인증 문제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자 본인이 출석했으면 인감인증 안 해도 되죠.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근데 이거 대리인 보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확인 정보 내면 확인 정보니까 뭐 내라고 이거 인감인증 내라고. 인감 내라고. 그것 때문에 기억하라 그랬어 이거 인감인증. 동그라미 들어가니까 인감인증 내라고. 대리인 보냈으니까 인감인증 내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해하라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기 41번은 뭐하고 하고 4번하고 뭐예요? 4번하고 9번 승소한 의무자는 단독으로 하더라도 승무는 내야 되니까 승무는 내라. 승소한 의무자 몇 개가 답이다 이게 이거. 2개가 답이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는 자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뭐하고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등기필증을 뭐 했다는 게 이거 분실했다는 얘기죠. 분실했으면 몇 가지 방법이라고 3가지 방법. 1번은 뭐예요? 출석. 그죠? 출석해서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2번에 자 거기 자 등기관이 의무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있죠? 확인 조서 쓰라니까요. 1번과 2번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런 보증서 같은 제도가 있다 없다. 보증서 제도 없어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도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4번에 뭐라고 의무자 작성 부분에 뭘 받고 공증 받고. 그 다음에 5번 등기 신청인이 뭐예요? 법무사에게 위임되고 법무사가 의무자 확인하는 확인정보 7만원 주고 받는다 그랬죠? 방법은 딱 몇 가지뿐이 없다는 얘기니까 3가지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자고 증, 인, 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43번은 안 풀어도 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